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원하게 뻗은 철로와 탁 트인 역사. 오는 31일 개통을 앞둔 KTX 서대구역입니다. 대구 4차 순환도로 역시 같은 날 개통할 예정입니다. 대구의 철도와 도로 등 대규모 기반 시설이 동시에 개통하면서 교통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KTX 고속철도는 그동안 동대구역에만 정차하다 보니 공단이 몰려있는 서남부 지역 기업 활동이 제약을 받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불균형을 초래했습니다. 이제 서대구역 개통으로 성장축이 동쪽으로 치우쳐 있던 대구 경제 구조를 바꾸고 균형 성장을 이끌 새로운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서대구역 개통 소식을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서구 이현 삼거리 인근의 모습을 드러낸 서대구역. 지금은 KTX가 서지 않고 승강장을 지나치지만 오는 31일부터는 이곳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대구역은 KTX와 SRT 등 고속열차와 대구권 광역열차가 서는 역으로 연면적 8,726제곱미터, 지상 4층 규모로 들어섰습니다. 국비 92억 원과 시비 989억 원 등 1,081억 원을 들여 3년 만에 지었습니다. 고속열차를 타려고 동대구역까지 가야 했던 서구와 달서구 주민 등 대구 서남부권 주민 140만 명의 철도 이용이 편리해집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구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서대구 역사가 곧 개통된다니 여기가 좀 많이 낙후됐거든요. 서구가 발전될 것 같고 기대가 됩니다. 서대구역에는 하루에 KTX가 왕복 28번, SRT가 왕복 10번 등 고속열차가 38번 정차합니다. 고속열차가 하루 260번 정차하는 동대구역의 14.6%입니다. 하루 평균 7,000명 정도가 서대구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을 빼고 고속열차가 도시 안 2개 역에 정차하는 것은 대구가 유일합니다. 대구의 산업단지 중 85%가 서남부 지역에 몰려 있는데요. 이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데 서대구역이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인 대구권 광역철도와 27년 예정인 대구 산업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을 연결하는 대구 경북선,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까지 개통하면 대구 교통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구에서 구미에서 다시 경산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가 서대구역에 경유하게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대구역은 경북과 대구를 아우르는 교통 허브 역할까지 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경북도민도 역을 이용할 수 있게 북부 정류장에서는 시외버스 13개 가운데 7개 노선이 서대구역을 경유하도록 했습니다. 대구 시내버스 일부 노선은 서대구 역사 안 정류장에 서도록 했고 일부 노선은 서대구역까지 연장 운행하며 7곡 6번을 새로 만들어 7곡 주민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 서대구 역사에서 개통식을 엽니다. 31일 오전 6시 41분 서울 방향 KTX가 정차하면서 서대구역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네, 제 뒤로 길게 뻗은 이 도로가 바로 4차 순환도로입니다. 순환도로 첫 계획을 수립한 지 35년 만에 이달 말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윤유선 앵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네, 이 도심을 지나는 교통량을 분산해서 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대구의 교통 지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경제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은혜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4차 순환도로는 대구 7곡에서 달성, 달서 상인과 지산 범무를 거쳐 대구 율하 혁신도시까지 대구 외곽을 크고 둥글게 연결합니다. 상인에서 안심까지 먼저 완공된 29.1km 외에 미개통 구간으로 남아있던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61.6km 전 구간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4차 순환도로에는 2개 분기점과 8개 나들목이 있는데 이 지점들은 경부고속도로와 중앙, 대구 부산고속도로, 대구를 지나는 주요 국도와 연결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4차 순환도로가 개통하면 대구 주요 지점을 오갈 때 주행 거리와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 운행 거리와 시간이 줄어들면 환경 오염 물질 배출도 저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교통량이 외곽으로 분산되면서 시내 주요 도로, 특히 상습 정체구역 교통량이 5에서 18% 감소하면서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구 외곽 부도심 지역 간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며 대구 국가산단, 테크노폴리스, 성서산업단지 등 서남부권의 대규모 산업단지와 인근 경북지역 공단 간에 연결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개통 후 주요 신설 나들목 주변을 모니터링하고 분석을 통해 교통신호와 차선 조정, 안전시설 재배치 등 문제점이 있으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해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4차 순환도로 운행 속도는 시속 80km이며 대구시도를 제외한 민자, 고속도로는 유료 운영되는데 통행료는 이번 주 주중에 고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을 수립한 지 35년, 착공한 지 14년 만에 완성된 대구 4차 순환도로는 오는 31일 낮 12시에 정식 개통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 모두 10,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대구는 최근 2만 4천 명까지 치솟았다가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 늘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도 없어졌죠. 이제 코로나19 정점을 지난 걸까요? 아직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증 환자가 계속 늘고 있고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소식 손은민 기자입니다.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131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지난 9일 처음 10,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뒤 일주일 만에 하루 2만 4천 명대까지 치솟았다 닷새째 감소세입니다. 경북도 9,776명이 확진되면서 보름 만에 하루 확진자가 10,000명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아직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났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합니다. 주말 동안 검사 수가 감소한 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 BA2의 확산도 변수입니다. 국내 감염자의 41.4%, 해외 유입 사례의 약 57%가 BA2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른 전파에 대한 위험이 있는 상황이어서 규모나 정점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 재생산 지수는 1.29로 확진자 1명이 여전히 1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와 고령층의 확진 비율이 높은 것도 문제입니다. 대구 신규 확진자의 18%가 0세에서 9세 아동이고 10대까지 합하면 32%를 웃돕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도 17%가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첫째, 예방접종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을 97% 감소시켜줍니다. 1, 2차 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신속하게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일주일간 격리가 면제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도 6명에서 8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이번 거리두기는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적용됩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선거판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판을 키웠습니다. 일찌감치 3선 도전 의지를 드러낸 권영진 현 시장,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의원도 있죠. 자, 이렇게 중량급 인사들이 속속 합류하면서 대구시장 선거판이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출마 준비가 끝나는 대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겠다며 각오를 내비쳤습니다. 저도 이제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어디로요? 대구시장 출마를 준비. 대구시장 출마하실 겁니까? 예.
그럼 예비후보 등록을 하실 계획이신 겁니까? 이제 준비되는 대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겠습니다. 이미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대구 수성을 지역구의 홍준표 의원과 일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지금 홍준표 의원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한판 겨루겠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최고위원은 대구가 25년간 전국에서 지역 총생산이 꼴찌이고 지역이 쇠퇴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 공천 경쟁은 권영진 현 대구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의원, 이진숙 대전 MBC 사장, 정상환 변호사 등 5명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당과 합당되면 국민의힘 공천 경쟁에 뛰어들 출마 예상자는 더 늘 수 있습니다. 중앙 정치권에서 큰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이 속속 대구시장 공천 경쟁에 뛰어들면서 대구시장 선거는 전국적인 관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한민정 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다음 달 말쯤에는 더불어민주당도 대구시장 출마 후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네, 삼선 연임 제한에 걸려 현역 단체장이 불출마하는 지역마다 지방선거 경쟁이 치열합니다. 문경시장 선거의 경우 신영국, 서원, 최홍호, 강수돈, 이응천 등 국민의힘 5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안동시장 선거도 권기창, 권영길, 권대수, 권용혁 등 국민의힘 4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경산시장에는 예비후보 12명이 등록해 경쟁이 가장 치열합니다. 이 밖에 민주당 소속인 구미시장 선거에는 예비후보 6명이 국민의힘 공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보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북 도의원들의 사직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명이 사직했고 8명 정도가 더 사직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경북 도의회 임시회가 열리는데 임시회도 치르지 않고 사퇴해 의정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현재까지 6.13 지방선거에 시장 군수로 출마하기 위해 사직한 도의원은 모두 6명. 지난 10일 나기보 의원을 시작으로 오세혁, 박권현, 김하수, 박정현, 곽경호 의원이 줄줄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위해 회기 시작 전에 사퇴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를 거치지 않고 의회 의장의 허가만으로 사직서가 처리됩니다. 이 때문에 제329회 임시회가 시작되는 이번 주 목요일 전으로 사퇴자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추가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도 의원은 8명. 사퇴자와 사퇴 예정자의 상임위원회별 비중을 보면 건설소방위원회가 11명 가운데 4명으로 가장 많고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8명 가운데 3명으로 그 다음입니다. 연이은 사태로 상임위의 재적 의원 수도 못 채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북도의회는 예정자를 합쳐도 재적 의원의 2분의 1 이상은 유지돼 상임위 재조정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 도의회가 의회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제가 의장으로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될 안건은 학생 인권 조례안을 포함해 모두 36건입니다. 현직 지자체장의 업무 공백도 우려됩니다. 경선 일정이 촉박한 데다 경쟁이 치열한 곳은 단체장이 조기에 직무 정지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영주시장은 이르면 이달 말, 예천 군수와 영양 군수는 4월 둘째 주쯤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이고 상주시장과 의성군수, 청송군수 등은 시기를 최대한 늦출 거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2항에 따르면 현직을 유지하며 입후보할 경우 예비 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권한을 대행합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도로가 좁고 접근하기 힘든 산골마을은 이마저도 힘든 게 현실인데요. 마을 진입로가 좁고 가팔라서 사람이 걷기에도 힘들고 적절한 부지 찾기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 산불로 불탄 주택은 모두 397채. 이재민 대부분이 벌써 열흘 넘게 대피소 생활 중인데 피해 마을에 처음으로 임시 거주시설인 조립주택이 만들어졌습니다. 한 채에 3명까지 거주할 수 있고 냉난방 시설과 주방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냉장고, 세탁기, 그다음 여기 이제 에어컨 요거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에어컨. 울진군 북면 신화 1리에 우선 15채를 이달 말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도로가 좁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골 마을은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마을에 들어서기 위한 길목인데요. 사람이 걷기에도 경사가 가팔라서 힘이 들고 도로폭도 굉장히 좁습니다. 논밭 가까이 임시주택이 들어서지 못할 경우 먼 거리에 대피소를 오가야 돼 사실상 농사를 짓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농사 짓는 터전으로 가기가 굉장히 불편해서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마을도 31채의 주택이 모두 불에 탔지만 마땅히 집 지을 큰 부지가 없어 우선 임시주택 8채만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물체는 많이 경사돼가지고 일단 8가구와 요 한 군데 이제 해관 앞으로 오는 걸 하고 나머지 개인은 아주 완전 한가도 안 됐습니다. 1년 동안만 무상으로 살 수 있도록 한 임시주택의 거주 기간도 문제입니다. 돈이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안 되지만서도 1년 살고 그다음에는 세를 얼마 주고 하시오 이러면 집도 준비 안 됐고 세 줄 돈도 없고 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피해 마을에 임시주택을 지을 수 없는 주민들은 울진 외곽에 있는 농공단지로 집단 이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농번기를 앞두고 쉴 새 없이 챙겨봐야 하는 농사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재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 청도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청도군 청도읍의 한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방문 요양보호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80대 어머니와 40대 딸은 안방에 숨져 있었고 옆방에 있던 40대 아들은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